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치 않고 소변 줄기도 예전 같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전립선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불편함이 전립선 비대증, 염증, 심하면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노년기의 자위와 전립선 건강, 그 놀라운 관계와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관리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진료해온 김정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이야기, 바로 노년기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에 대해 편안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분들은 소변 문제, 성기능 저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고민하시면서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두세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미 여러분의 일상은 전립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전립선 비대증, 염증, 심하면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0대 후반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결국 수술까지 받고 부부관계에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찍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정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지금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할 정보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자위를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요즘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매일 자위를 하는데 이게 과한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얼굴이 붉어지시거나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부끄럽고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과 전립선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세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수천 명의 남성이 전립선 문제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 중 상당수는 초기에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전립선은 쌀알 크기로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호두 크기까지 커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변기를 감싸고 있죠. 전립선의 주요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전립선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무지와 방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적어도 무지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활 습관과 적절한 관리에 따라 그 심각성이나 발생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전립선 건강을 위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자위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적절한 성적 활동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립선액의 정기적인 배출은 염증 위험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적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전체적인 신체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배뇨 문제만이 아니라 성기능, 수면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화장실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기는 것은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적절한 전립선 관리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전립선 내부에 정체된 체액 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염증이나 비대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립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자위나 성생활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약국에서도 일반 건강책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문의사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전립선 관리는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립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노년기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5가지 실천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립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마치 도넛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톨만 한 크기였던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져서 호두 크기만큼 커질 수 있어요. 바로 이 크기 변화가 소변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의 주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둘째, 전립선 내부에 정액 성분과 노폐물이 쌓이는 것. 셋째, 전체적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염증이나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실천법은 건강한 배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어도 자위를 해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괜찮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는 건강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내부에 체액이 정체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정기적인 배출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빈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감과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절합니다. 또한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조직이 더 민감해지고 상처를 입기 쉬워집니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인 윤활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 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위 후에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수분과 배뇨 습관 관리입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참거나 오래 참으면 전립선과 방광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막기 위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점심시간 전후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저녁으로 갈수록 줄여나가는 패턴이 야간 배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거나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전립선에 좋은 식단 구성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등 푸른 생선, 견과류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를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육류, 기름진 음식,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카페인이나 맵고 짠 음식도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야간 배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실천법은 골반근 강화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 즉 항문을 조이고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10회 이상 실천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는 중에 잠시 소변 줄기를 멈춰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 근육입니다. 물론 소변을 보는 중에 자주 멈추는 연습을 하면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일단 어떤 근육인지 파악한 후에는 평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연습하세요. 빠르게 걷기나 골반 스트레칭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안장이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신다면 전립선 압박이 적은 특수 안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문제가 약 30%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심리적 안정과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성생활이나 자위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주제가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건강한 성활동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있으시다면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태를 이해하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의 한 부부 환자분은 오랜 대화 끝에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친밀함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건강한 자가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실천법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토마토와 견과류가 포함된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이나 집 주변을 빠르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브로콜리나 생선과 같은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틈틈이 케겔 운동을 해보세요.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전립선 마사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골반 바닥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전문 마사지사를 찾아볼 수도 있죠.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비뇨기과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전립선 질환이 있었다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검진을 받으신 한 65세 환자분은 아무 증상이 없었음에도 초기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간단한 치료만으로 완치되셨죠. 이처럼 정기적인 검진이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전립선으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을 볼 때도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성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겠죠.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위한 5가지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배출 습관, 수분과 배뇨 관리, 올바른 식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이 모든 것이 전립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사실 노년기의 전립선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과 무관심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던 분이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었다거나 약에 의존하던 분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위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민감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금기시하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전립선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에게서 들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정보를 50대에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분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함보다는 여유 있게, 죄책감보다는 자기 돌봄의 시선으로,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전립선 관리를 시작하려고 해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에 있어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나는 어제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일이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이 줄어들며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 자신감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다음 10년의 건강을 결정한다면 지금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립선 건강은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는 생활 속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토마토 한 개를 먹거나 틈틈이 케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도 조기 발견과 전문적인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비뇨기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동행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전립선 건강,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역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